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군 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인데 예비군 30만 명을 지금 배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푸틴은 이 서방이 러시아에 핵 협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언급해 핵전쟁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LA 시간으로 한 11시 중에는 이 9월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됩니다. 인상폭과 함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소식은 우선 이 러시아에서 군 동원령이 전격적으로 내려졌다라는 소식입니다. 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동원령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 동원령을 선언했습니다.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게 푸틴 대통령이 밝힌 그 성명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군 동원령이라는 게 네.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 군 동원령 말 자체는 뭐 어려운 말이 아니지만 또 이게 뭔가 싶긴 한데요. 네. 타스 통신 등 러시아 언론들이 이제 푸틴 대통령이 말한 군 동원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고 이걸 이제 받아가지고 AP 통신이나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하면서 세계에 알려졌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러시아와 러시아의 주권, 영토적 통합성 보호를 위해서 동원한다. 근데 동원이 이제 부분적인 동원이 있고 뭐 전체적인 동원이 있는데 부분적인 전면적인 동원이 아닌 부분적인 동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 오늘 발표를 보면 부분적인 군 동원을 추진하자는 국방부와 총참모부 제안을 지지한다. 이미 해당 대통령령에 서명했으며 동원 조치는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동원령은 전면적인 동원이 아니라 부분적인 동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분적인 동원령이 뭐냐면 예비역들. 현재 예비역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소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면적인 동원령이 발령되면 현역 군인들이 이제 소집이 되는 거고요. 오늘 동원령은 부분 동원령이기 때문에 군에 근무했고 특정 전공과 상응하는 경험을 가진, 그러니까 전투 경험이 있는 지금은 군인이 아닌 사람들을 동원하는 게 이 부분 동원령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쟁하고 있는 군인들은 무슨 군인들인 거예요? 현역 군인들 아닙니까? 현역 군인들이죠.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예비역들을 이제 동원한다는 거고요. 네. 네. 근데 이 부분 동원령이라고 해도 어쨌든 동원령을 내렸다는 거는 그만큼 러시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고 있죠. 우크라이나도 작은 나라는 아니지만 워낙에 러시아가 대국이고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기 때문에 전쟁이 처음 났을 때는 쉽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길 것이다. 뭐 결과가 뭐 어떻게 됐건 간에 쉽게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 7개월째 접어들고 있고 아직도 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굉장한 그 소강 상태 뭐 혼전인데 그런 자체가 우크라이나가 선전하고 있다는 증거죠. 네,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고전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아직도 러시아가 확실한 우위에 섰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역시 미국과 유럽 국가들 때문이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직접 참전은 안 했지만 뒤에서 뭐 무제한으로 계속 지금 밀어주고 있잖아요. 계속 뭐 돈 주고 무기 주고 하면서 계속 우크라이나가 싸울 수 있게 이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아무 걱정 없이 무기에 대한 걱정, 뭐 돈 떨어질 걱정 없이 계속 지금 전쟁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러시아도 아주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 시절이었죠. 소련 시절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군 동원령을 러시아가 발령했다는 건 역시 그만큼 힘들다는 증거로 보여집니다. 푸틴 대통령은 부분 동원령은 러시아가 직면한 위협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이런 언급도 해서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했음을 시인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뭐 이미 보도가 많이 나왔지만 예비군 한 30만여 명을 동원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발표가 됐고 이미 이 시간 현재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오늘 그 발표를 하면서요 핵을 언급을 했거든요. 네, 핵을 언급을 했죠. 예. 뭐 사실 전쟁하고 있는 국가에서 동원령이야 내릴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핵을 언급한 것 때문에 오늘 좀 충격입니다. 오늘 군동원령 발표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핵을 언급했어요. 서방 국가들이 공격적인 반러시아 정책으로 선을 넘었다. 모든 선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이 모든 선을 넘었다는 표현이 굉장히 좀 강렬하고요. 그리고 서방이 러시아에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누클리어 블랙메일을 하고 있다. 누클리어 블랙메일.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다는 블랙메일은 좀 한국말로 하면 공갈 친다는 거죠. 그래서 협박하고 공갈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이 미국을 비롯해 유럽 국가들이 핵무기 가지고 러시아를 상대로 공갈을 치고 협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특히 그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네. 지금 핵무기 사용을 언급했다 이러는 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더라고요. 지적했죠. 지적했더라고요. 푸틴 대통령이 그러니까 나토의 주요국 인사들이 러시아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그런 점을 지적을 했어요. 푸틴 대통령은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러시아도 다양한 파괴 수단을 갖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서 뭐 나토가 핵으로 위협하면 우리도 핵으로 맞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통합성이 위협받으면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가와 러시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이 모든 수단이라는 표현에 당연히 핵무기도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것은 엄포가 아니다. 이렇게 단호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오늘 얘기한 내용 중에 핵심은 이런 거죠. 자포리자 원전이 이게 굉장히 큰 원전 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전이 파괴가 되면 핵무기가 터진 것과 비슷한 이제 상황이 되는데 자포리자 원전은 현재 러시아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자포리자 원전이 공격받는 것은 우크라이나 군 때문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절대로 원전만큼은 공격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푸틴 대통령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 원전을 이렇게 공격하고 포격하는 걸 용납하고 있다. 용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은 핵이 터지건 말건 신경도 안 쓰고 있다. 이게 푸틴 대통령이 오늘 강하게 서방 국가들을 비판한 핵심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체르노빌에서 1986년 엄청난 원전 사고가 일어났죠. 지금도 체르노빌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완전히 그쪽 지역은 거의 죽은 지역처럼 되고 있는데 이 자포리자 원전이 만약에 어떤 이유로건 폭발이 된다 그런다면 그럼 뭐 체르노빌 이상 가는 그런 피해가 날 수 있다고 이제 우려하고 있는데 지금 푸틴 대통령 주장은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자포리자 원전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오늘 선을 넘고 있다 이런 이제 주장까지 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이제 종합을 네. 해보면 러시아는 결코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에게 네.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네.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죠. 예. 오늘 직접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이런 표현은 안 했지만 네네. 누가 봐도 오늘 표현을 보면 핵무기 사용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서방 국가들이 모든 선을 넘었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대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은 핵무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사실 핵무기 사용이라는 건 공멸이잖아요. 네. 예. 그것을 러시아는 물론이고 미국을 비롯해 핵무기 보유국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있지만 지금까지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미국이 사용한 거 외에는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핵무기는 억지력으로 의미가 있지 실전에서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근데 이 러시아가 예상외로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이 계속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궁지에 지금 몰리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푸틴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절대 권력을 가진 독재자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실패하면 아무리 그런 독재자지만 이 러시아 내에서 자신의 기반이 상실될 수 있죠. 지금도 러시아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길 수 없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할 바에는 핵무기 사용할 수 있다. 그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건 핵무기도 종류가 많죠. 그래서 아마도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전술핵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은 되고 있어요. 전술핵이라는 거는 뭐 야포나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에 이제 핵탄두를 가지고 날리는 거죠. 아니면 뭐 핵쥐라라든가 핵기뢰 등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핵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술핵을 사용하면 폭파 위력이 수 킬로톤 이내에
로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은 택티컬 뉴클리어 웨폰으로 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 목표를 위해서 공격 목표를 위해서 야포나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하는 핵무기인데 전술핵을 사용한다면 후유증이야 당연히 있겠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전략 핵무기보다는 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그래도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유엔에서 연설했지만 뭐 원론적인 얘기만 했어요. 뭐 모든 전쟁에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좀 반대하면 적극적으로 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지원만 하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말릴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미국이 러시아가 전술핵을 쓴다고 해도 상대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뭐 글쎄요 그런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가장 좋은 건 물론 핵무기를 전술핵이라 하더라도 안 쓰는 게 가장 물론 좋은 거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참 좀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 정도가 되면 아무리 푸틴 대통령이 싫어도 좀 달래고 뭔가 협상을 해야 될 텐데 조 바이든 대통령도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렇게까지 푸틴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붙이면서 협상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무슨 전쟁은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자는 건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최악의 상황은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